종이 한 장 자르는데 도끼질 하지 마라. 혼자 길을 걷다가 가끔 이 말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작은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별일도 아닌데 지레 놀라 허둥지둥하지는 않았는지,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헛된 일에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웃음은 쓴 웃음일 수도 있고 아픈 웃음일 수도 있고 허허로운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작은 일이고 헛된 일인데 당시엔 너무 크게 놀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 자신이 아무튼 우스운 것입니다.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서, 어둠과 이름 사이에서, 그리고 있음과 없음, 열림과 닫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작은 일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모든 힘을 다해 대항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의 작은 잘못에 크게 화를 낸 일들은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생각과 행동의 과잉이 제 삶을 지배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외면한 과잉 반응의 삶은 자칫 진실이 결여된 마음과 행동을 낳습니다. 과잉된 행동이나 과장된 제스처는 그동안 제 삶을 불안하게 하고 신뢰를 떨어뜨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쓰더라도 본질과 용도에 맞게 제때 제 것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간장 종지에 설렁탕을 담아 먹은 듯하고 설렁탕 뚝배기에 간장을 가득 담아 먹은 듯 하거든요. 작은 종이 한 장 자르는데 가위나 커터라는 문구용 칼이 좋습니다. 면도하는 데는 날카롭게 날이 선 면도칼이 좋고요. 나무를 자르거나 베기 위해서는 톱이나 도끼가 좋겠죠. 만일 누가 가위나 면도칼로 나무를 자르려고 한다면, 혹은 도끼로 종이 한 장을 자르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이는 본연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종이 한 장 자르는데 도끼질하면서 살아온 적이 있어요. 제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판매해 본 일도 있고요. 제 본연의 자리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인데 그 일을 벗어나 어떤 상행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제 본연의 자리를 잃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에 과잉 반응한 제 삶의 헛된 모습이겠죠. 누구나 자기 본연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존재의 품위를 나타내고 존재가 이루는 삶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돼지가 아파트라는 자리에 살 수 없고 인간이 돼지우리라는 자리에 살 수 없겠죠. 만일 그렇다면 두 존재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집에 가보면 개가 침대에서 주인과 함께 자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개의 품위를 잃게 한 것입니다. 주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것이고요. 개를 아무리 사랑해서 비록 집안에서 개를 키운다 할지라도 거실 한 구석에 개만의 집을 마련해 주어야
개 본연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버섯이 아무리 고와도 화분에 기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어여뻐도 버섯은 버섯일 뿐이지 꽃이 아닙니다. 꽃은 화분에서 키울 수 있지만 버섯은 화분에 키울 수 없어요. 만일 버섯을 화분에 키운다면 그것 또한 제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과잉된 삶의 한 형태겠죠. 제가 대학생일 때 철학과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한여름에도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다녔는데요.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아무리 더워도 코트를 벗지 않아 신문에도 나는 등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오도된 형식에 집착한 과잉된 몸짓에 불과합니다. 먼 동이 트면 들고 있던 횃불은 필요하지 않겠죠.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혔다 하더라도 동이 트면 횃불은 꺼야 합니다. 그런데도 횃불을 들고 서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횃불의 본질적 가치를 잃은 행위가 아닐까요? 정동진에 새해 일출을 보러 갔다가 동해의 수평선 위로 해가 두둥실 떠올랐는데도 그냥 촛불을 들고 서 있다면 아마 그것은 지나치게 과잉됨으로써 분별력을 잃은 행동일 것입니다. 과잉된 행위는 과잉된 삶을 불러오고 헛된 노력은 헛된 삶을 불러옵니다. 본질 앞에 장식적 과잉과 헛된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본질을 향한 진실한 자세와 본질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노력일 뿐이겠죠. 유능한 축구 코치는 축구 선수한테 축구화 신는 법부터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목수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못을 제대로 받고 대패질을 제대로 하는 것일 테고요. 아파트 생활을 하지 않던 예전에는 집집마다 마루 밑에 신발을 벗어놓는 대돌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늘 대돌에 신발을 똑바로 벗어놓아라. 신발이 대돌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에서도 조고 각하라는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자기 발밑을 살펴보라는 이 말씀도 결국 자기 존재의 본질적 상황을 늘 스스로 살펴보고 받아들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저는 지금도 제 신발을 똑바로 벗어놓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든 현관문을 열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든 신발을 벗으면 항상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현재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전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국그릇이나 밥그릇에 수저를 걸쳐놓지 않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그것도 저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상의 가장 기초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거나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종이 한 장 자르는데도 도끼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본질을 잃지 않고 또 헛된 노력 같은 것을 하지 않는데 항상 애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제가 계획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본질을 지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헛된 것은 또 뭔지를 생각하면서 솎아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본질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가려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